얇은 피부가 만약에 보형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, 그러면 피부 조직이 얇다는 거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양상이 약간 더 세게 나타날 수는 있죠. 얇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사실은 좀 까다롭게 느껴져요. 많이 이제 코성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높이가 낮으니까 좀 높이고 싶고, 코끝이라든가 콧볼이 좀 퍼져 보이는데 그걸 갸름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고,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, 근데 그런 상태인데 이제 피부가 얇다 보면 뭐 보형물 쓰기도 좀 어렵고, 연골 이식도 많이 하면 비쳐 보일 가능성도 높고. 그러니까 더 높은 어떤 보형물을 콧대에 쓸수록 수술 전에 비해서 피부가 늘어나면서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코끝 성형을 할 때 늑연골을 사용해서 조금 많이 높이기 위해서 고정을 코끝 연골과 했다. 그러면 이제 웃거나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코끝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연골과 피부 사이에 접촉하는 면에서 연골이 이제 피부를 누르는 힘이 많이 발생하죠.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직후보다 시간이 더 오래 지났을 때 더 많이 얇아지게 되죠.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처음부터 비쳐 보여 이런 경우는 좀 드문 편인데,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그 비춰지는 느낌이 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붓기는 피부가 얇을수록 일반적으로 적게 생겨요. 얇은 피부면 회복은 느리진 않아요. 오히려 피부 두껍고 막 복코 심한 부분들보다는 회복은 더 빠르다고 느끼죠. 단 이제 좀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들고, 그거에 따라 높이를 좀 과감하게는 못 높이고, 뭐 이런 것들이 단점, 뭐 이렇다고 봐야죠. 문제가,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서 비치는 문제가 사실 뭐 3개월 만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문제점을 3개월째 발견했으니까 그때 바로 하는 게 좋냐?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처, 살이 좀 더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긴 하죠. 근데 그게 만약에 수술을 뭐 10년 전에 했는데 1년 정도 전까지는 비치는 느낌이 없었어요. 근데 최근에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많이 티가 나고 어색하게 느껴져요. 그런 분들은 이미 수술한 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. 그럼 발견했을 때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거죠. 여러 번 수술하다 보면 혈관 손상이 많아져서, 혈관 손상이 많으면 피부 조직이 더 위축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.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더 이렇게 두께감을 더 잘 유지하고, 얇다고 해서 꼭 구축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얇은 피부가 만약에 보형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, 그러면 피부 조직이 얇다는 거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양상이 약간 더 세게 나타날 수는 있죠. 얇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높이를 높게 세우는 수술,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. 당장은 문제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높이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리고 수술하거나 최대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수술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그렇게도 하죠. 근데 사실 저는 잘 쓰진 않는데, 왜냐면 이제 그 진피나 근막을 쓰는 이유가 옮겨진 곳에서 생착하라고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보형물 위에다가 쓰면 윗면은 내 피부 조직과 진피나 근막이 접촉하겠지만 아래쪽이 내 피부 조직이 아닌 인공의 물질과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훨씬 많이 흡수돼요. 그러니까 그걸 쓰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진피나 근막을 쓸 때는, 근막은 주로 이제 코끝에 많이 쓰는 편인데, 코끝 이렇게 뭐 연골 위를 이렇게 좀 가려주기 위해서 많이 쓰고, 좀 더 이제 큰 사이즈로 떼기 좋은 진피는 이제 콧대에 좀 많이 쓰는 편이고, 진피를 쓸 때는 보형물 없는 상태에서 저는 주로 써요. 그러니까 이걸 쓰고 그 위에다 덮는 형태로는 잘 쓰진 않아요. 아니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. 늑연골로 콧대를 높이면서 늑연골 위에다가 진피나 근막을 쓸 수는 있어요. 사실은 얇은 피부면 뭐 늑연골도 당연히 비칠 수는 있는데, 그래도 보형물에 비해서는 자가 조직이니까 비칠 가능성이 좀 더 낮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, 그리고 그 자가 조직인 늑연골 위에는 진피나 근막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늑연골로 높이를 세우면서 그 얇은 거는 진피나 근막으로 보완한다,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장점이라면, 얇은 피부는 사실 좀 갸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높여서 갸름하게 보여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높여도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갸름한 효과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높이로 해결하기보다는 갸름한 형태, 폭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 된다라고 봐야죠.